네, 그럼 이 문제를 취재한 김우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저희 앞서 리포트에서도 본 것처럼 도심과 농촌 가리지 않고 이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근본적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빈집은 하나의 원인 때문에 증가한다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도시와 농촌의 빈집 발생과 원인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은 앞서 리포트에서 지적을 했듯이 주택시장의 분위기나 정책적 요인, 그러니까 아파트 재개발과 같은 지역 개발 소식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 농촌 지역은 외지인들이 별장으로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거나 부모님의 사망으로 주택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당장 살 수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빈집이 되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 계속 빈집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빈집이 늘어나는 것도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소유자들로부터 빈집 정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뭐 철거비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재산세 감면 등의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노력들은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고 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활성화가 되려면 어떠한 이런 제도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걸로 보고 계시나요? 네, 사실 이미 지난 2017년도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네. 다만 이 법은 농촌보단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법이기는 했는데요. 네. 어쨌든 이 법이 제정되고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빈집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사유재산 영역이고 자칫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강력한 인센티브나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고 특히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까지 발생을 하면서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선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큰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더불어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땐 그 페널티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도시재생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빈집 정비 방향이 결국에는 이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공공이 적절하게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서 해외 사례를 조금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 이 정책 기조가 만약에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세금 우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영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중과세를 좀 부과하고 캐나다는 빈집세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은 현재와는 다른 이러한 뭐 빈집세나 이런 부분으로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당근과 채찍 둘 다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그 채찍에 관한 내용이 바로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빈집에 대한 이행 강제금부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과연 지자체에서 이런 적극적으로 강제금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실효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실효성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건 아니고요. 이미 네. 특례법을 통해서 도시 지역에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빈집 정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다만 이것을 시행해야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문 인력이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행정에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때문에 앞서 전문가가 언급을 했듯이 앞으로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인센티브 또 페널티까지 부과하는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 앞으로 계속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역할을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된다면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게 될까요? 네, 우선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요. 일관된 정책 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약칭 소규모 주택 정비법 그리고 농어촌 정비법을 일원화해서 하나의 법 체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시각입니다. 또 나아가서 세제 지원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빈집 유형별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정밀화 세분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 또 본다면 일단은 정확한 파악이 먼저기 때문에 네.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두면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나아가서 지역의 인적 또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빈집 정비 추진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그런 노력이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빈집 정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